뭐 김성근 사무국장님이 나중에 메인으로 사례 발표해 주실 거고요. 제가 앞에 살짝 고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경환입니다. 지난 아카데미 때 온종일 온마을 케어 중심으로 좀 사례 발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순천 지역 한 광역 단위에서 각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돌봄 사례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발제자분 처음에 이제 강연해 주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지역 안에서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돌봄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좀 시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들어봤습니다. 뭐 순천형이라고 해봤지만 표현은 거창한데요. 아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소도시, 특히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돌봄체에 관한 고민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는 교육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 돌봄이 저희 센터의 주요 업무는 아닐 텐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마을교육 공동체가, 근데 아까 이제 들으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사적 돌봄인가 공적 돌봄인가 이런 고민도 막 사실 됐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마을교육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마을 돌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천에서 돌봄을 좀 초반부터 저희 센터가 돌봄을 고민했던 건 아닌데요. 점차 이제 돌봄이 중요한 이슈가 돼서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 우선 저의 첫 번째 고민은 돌봄과 교육은 다른 건가? 분리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봄이 훨씬 좀 큰 개념처럼 저한테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돌봄 교실이라고 하는 표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돌봄이 보육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공원에서 아이들과 공원에서 놀이교육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교육인가 돌봄인가, 돌봄이 아닌가 하는 의문요. 또 하나는 청소년 자치공간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돌봄인가 아닌가,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치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계속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돌봄이 왜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경제적 조건도 있고 있을 텐데, 저는 좀 관계적 조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나,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하는 지점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관계에 기반한 서로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돌봄의 방식이 가능할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돌봄의 서비스 방식이 지역의 공동체성을 높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돌봄은 공적 돌봄으로 이런 거를 계속 하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럼 그 사각지대는 그 마을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누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입니다. 또 하나는 어른들이 아이를 돌본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어른을 돌볼 수는 없나? 서로 돌봄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뭐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서로 돌볼 수 있는 관계, 공간,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좀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국장 김성근입니다. 오늘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을 좀 6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학교 품앗이 돌봄이라고 썼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을학교를 씨앗 동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씨앗 동아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지역의
내 아이들을 부모들이 직접 이제 마을 학교를 통해서 돌봄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봄을 하는데 그 아이의 친구들도 함께 이제 와서 또 마을 학교를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는 그런 돌봄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센터형 돌봄인데요. 이거는 특정한 공간에서 매일 어떤 돌봄 프로그램들이 매일 진행되는 유형의 돌봄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 교육 공동체 유형 A, B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A는 농촌 지역 중심이고 B는 아파트 중심 지역입니다. 좀 마을 학교 그 씨앗 동아리보다는 좀 더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더 이제 여러 해를 진행하면서 강화된, 그래서 지역 마을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활동 자체가 프로그램이 아닐지라도 돌봄이 되고 있는 그런 유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급 돌봄은 뭐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그 지역에 마을 학교에서 연합해서 긴급 돌봄을 이렇게 행했던 사례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통합 돌봄 사례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과 노인 세대가 서로 좀 돌봄을 했던 사례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을 학교를 좀 사례를 들고 싶고요. 또 학교 안과 학교 바깥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돌봄 사례로 온마을 온종일 돌봄 케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돌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이경원 센터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 학교 품앗이 돌봄인데요. 뭐 여러 마을 학교들이 있지만 좀 두 마을 학교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을 학교의 구성원들이 아이들의 학부모이면서 대부분이 동네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돌보는 형태입니다. 마을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매일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을을 아이들을 좀 돌보게 되는데 특별히 학림 씨앗 동아리는 텃밭을 중심으로 학부모 아이들이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토종 씨앗 텃밭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만나고 또 거기서 수확된 것을 주중에 함께 요리를 만들거나 또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가지면서 품앗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림초등학교 그 텃밭 동아리가 시작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마을 학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이 호두 마을 학교는 이제 호두리라고 순천에 호두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호두 마을 학교의 특징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들이 몇 가정 모여서 그 자기 나라의 고유한 음식들을 가지고 뭐 요리 학교를 한다든지 또 어버이날에는 함께 음식이나 빵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어르신들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효도 행사처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엄마의 나라에 대한 어떤 자긍심 또 지역 주민과의 유대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호두마을 학교 품앗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형 돌봄이 또 있는데요. 마을 학교나 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자체나 교육청 예산을 받아 정기적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두루미 마을 학교는 신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신도심 지역인데 그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일종의 보건소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던 가운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공간을 그 거점 공간으로 해서 그 센터의 옥상에서는 옥상 텃밭을 또 안에서는 실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들의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태해랑 보육 스테이션 이곳은 이것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매일 프로그램을 다양히 준비해서 이 아파트 지역의 아이들, 아파트의 아이들을 좀 매일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생태해랑 보육 스테이션은 특별히 마을 학교가 성장해서 이런 보육 스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생태해랑 보육 스테이션이나 또 양우 내안에는 아파트 유휴 공간을 좀 이용해서 마을과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는데요. 양우 내안의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 지자체의 인구정책 사업으로 세대올림 스테이션 참여자들이 성장해서 이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유형 A로 이건 이제 농촌 지역인데요. 순천 별량면에 송산 놀빛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상적인 어떤 활동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뭐 돌봄을 하겠다라고 보다도 그 모든 활동들이 자연스러운 돌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아이들이 좀 개천을 이용해서 수영할 수 있도록 이곳을 청소하는 과정 속에서 청소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점심을 같이 먹고 또 끝나자마자 아이들과 어울려서 축구를 하고 그런 이제 일상적인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 자연스러운 돌봄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간 마을교육 공동체도 이제 농촌의 마을교육 공동체의 아주 중심적인 모습인데요. 특별히 나가는 농산어촌 유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자신의 공간, 소유, 시간들을 이렇게 내어주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돌봄과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 아이들의 활동이 시작된다고 이제 뭐 단체 톡방에서 이렇게 소식이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위한 간식 또 어떤 이들은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풀베기하고 뭐 라면을 끓이고 이렇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시간 되시는 분들이 마을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돌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유형 B로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인데요. 금강마을학교는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이는데 아빠들은 이제 주말에 풋살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단체로 뭐 뻘배 체험을 다녀오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구성원들이 좀 부모들이면서도 모두 그 동네 아파트의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마을학교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돌봄 공백들이 생겨났는데요. 특별히 시골에 순천 황전초등학교에 회덕분교가 있습니다. 이 회덕분교에는 7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놀아줄 어른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마을학교 연합체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전래놀이, 생태놀이, 또 평화놀이 이런
할 수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놀면서 코로나를 타파하자. 그래서 이제 놀코파라는 이름으로 생태놀이, 전래놀이, 또 평화놀이 이런 놀이들이 지역에 좀 돌봄 사각 지역,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10명 내외로 요청이 오면 찾아가서 그곳에서 돌봄 활동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통합돌봄이라는 걸로 또 하나의 유형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어르신과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배움과 또 어르신들은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유형. 또 하나는 학교 생활이 버거운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바깥에 마을에서 돌봄을 받게 되는 유형.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미난 마을 학교에서는 7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에게 전통 요리를 배우고 아이들은 또 자신들이 만든 색거리로 어른들을 대접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이 이제 좀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삶의 활력과 생기를 갖게 되었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이 어르신들이 좀 돌봄을 받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세대 간 돌봄, 서로 돌봄, 이런 통합 돌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좀 프로그램을 마치고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꼭 안아주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도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이제 지역의 학교에서의 활동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 계속해서 좀 만남을 이어가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얹기 어려운 아이들, 예, 이건 지난번에 한번 했다고 이렇게 해서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공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희 이제 소규모의 다부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순천에서 요 사례는 이제 남초등학교 원도심 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건물 한 동이 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생태 놀이터를 운동장으로 만들고 거기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개방했고 그다음에 남초등학교 남관을 지금 전체 리모델링해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저희 그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센터나 뭐 주민들의 그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실내 실외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별량초등학교 부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하나 체육관을 지으면서 이 공간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의 돌봄 공간으로 만들자고 해서 지금 설계를 같이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돌봄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공간과 함께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돌봄이 가능하지 않을까. 왼쪽은 송산초등학교 학교는 주말에 체육관을 마을 학교한테 그 세폰키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마을 학교의 그 구성원들이 문을 열어서 여기에서 이제 체육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동네의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그 하우스예요. 거기서 이제 동네 오빠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타를 가르쳐 주는 장면입니다. 요건 이제 한 주택인데 한 주택에 토요일 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장터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뭘 나눠 먹기, 같이 뭐 염색을 하기도 하고 커피 내리는 것도 보게 되면서 하루 종일 아이는 그냥 이 공간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을 애들도 와서 놀다 가면 하루가 돌봐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어쨌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저희 순천은 이런 마을 학교들이 자연스럽게 돌봄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어떤 프로그램을 특정하게 기획을 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어른이 아이가 이 공간 안에서 같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 함께 논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돌봄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너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